네, 여도원과 함께하는 아침엔 투자 두 번째 방송 시간이 네. 됐는데, 야, 아유. 우리 시장이 진짜 이렇게 환영을 많이 해주나요? 불장으로 시작했는데 오늘도 불장으로 첫 주에 시작을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아니 여도훈과 함께한 자꾸 그러면은 부담돼요? 부담돼요. 너무 부담되고. 네. 아니 우리 허재무 앵커와 여도훈이 함께하는 아침엔 투자가 이제 오늘로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금요일날 했고요. 지난주에도 시장이 너무 좋더니 네. 오늘도 너무 좋아요. 야. 역시 이게 개인 투자자의 아주 대표적인 네. 제가 연말에 좀 이제 못 참고 좀 팔았거든요. 아, 좀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래 여도훈 너 잘 가라. 우리는 간다 하면서 이제 쏘아 올립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불장에서 표정이 썩 좋지만은 않으셨군요, 도훈 씨. 아까 계속 그랬죠. 네. 제발 나에게 기회를 줘. 나도 버스 타게 해줘. 이렇게 얘기했던 게 지금 네. 코스피가 조금 주춤하는 듯 하더니 다시 2% 넘게 오르면서 4,399포인트 오늘 4,400을 훌쩍 넘었었죠. 넘었습니다. 코스닥은 네. 뭐 조금 덜 오른다. 뭐 일부 바이오나 로봇주 쉬어간다라고는 하지만 0.64% 오르면서 이제 뭐 조금 하면은 이제 천스닥 이번 주 안에 가는 거죠 뭐. 너무 이렇게 급하게 가면 또 체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점진적으로 천수다 금방 안 급했으면 좋겠어요. 안 급했으면 좋겠고. 나도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 새해 사실 주말 지나서 바로 월요일 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 주말간에 뉴스가 와 넘쳐나더라고요. 베네수엘라 이슈가 사실 네. 저는 조금 걱정되긴 했었거든요. 에이 무슨 베네수엘라 다 필요 지정학적 이슈 이제 매크로 다 네. 필요 없고 어. 우리는 반도체로 대동단결.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또 CES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강하디 강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오후에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 또 중국 네, 한중 정상회담이 또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뉴스가 근데 또 애매하게 엔터주가 엔터주가 빠지죠. 하락해요. 아 이게 바로 뉴스에 판다 뭐 이런 네. 건가? 아쉬운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상황이. 궁금한 것들이 많고 네. 물어볼 것들이 많잖아요. 오늘 월요일부터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요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승 요정. 쿨지훈 박지훈 부장님 나와주시죠.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3프로 고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우 새해 네. 인사 또 해주시고. 네. 상승 네. 요정이라고요? 상승 요정은 그냥 얻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정이라는 단어 괜찮으세요, 안 부장님? 보이세요? 좀 뒤에 날개가 안 보여요. 아, 큐트. 아, 섹시. 주식을 판 사람은 안 보이고요. 아. 주식 잔뜩 있는 사람만 보입니다. 아, 그래요? 뒤에 날개가. 예. 제가 팔아가지고 안 보였어요. 네, 눈에 악기가 씌어가지고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시장을 잠깐 보고 왔는데 네. 뭐 주말에 좀 걱정도 많았습니다. 방금 맞아요. 이제 작전명이 이제 Absolute Resolve라는 어떤 작전명으로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어떤 네. 미국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네. 우리 월요일에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걱정이 많았어요. 지난 금요일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 이상 급등을 했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이상 급등을 한 부분들은 금요일날 우리 한국 시장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상승의 어떤 절반 정도가 이미 선반영되었던 부분. 네. 그리고 결과값도 미국 시장은 나스닥은 좀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애들은 좀 빠졌는데 워낙 하드웨어 아이들이 되게 강하게 금요일 미국 시장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오전 한 9시 30분까지는 거의 절대적인 반도체 힘이 굉장히 강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지금 아침엔 투자 10시 땅 시작하는 순간 어떤 균열감이 좀 느껴졌냐면 일단 방금 말씀 주셨던 중국과 한국의 어떤 회담. 그렇죠. 그러면 뭔가 한한령 해제 관련된 이슈로 엔터. 금요일서부터 사실은 좀 이어지는 게 사실은 맞는데 네. 뭔가 세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강훈식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한한령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중국 쪽에서 한한령을 급하게 풀어주지는 해제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엔터주들은 급락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반도체 지수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굉장히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뭔가 소떼가 이렇게 한 마리 쭉 지나가는 잠시 속도를 줄여야 하는 느낌이 있으면서 그 잠깐 쉬는 틈에 지난 금요일날 급락했었던 바이오주들이 다시 반발 매수가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점이죠. 네. 물론 아시겠지만 이번 또 1월에 또 암학회 관련된 학회들이 여러 가지 또 바이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모멘텀은 그냥 지나칠 모멘텀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럴 땐 기회다.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가 또 목격되는 것들은 뭐냐면 방금 베네수엘라 이슈로 인해서 뭔가
유가 그렇죠. 관련주, 네. 또 재건 관련주, 여러 이런 등등의 내러티브 띠들의 종목들은 어떤가 했더니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더라. 네. 오히려 지금 굉장히 톤 다운 되어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섹터가 뭐냐면 그거, 2차 전지입니다. 네. 근데 2차 전지 섹터를 갑자기 오늘 뚜껑을 열어봤더니 네. 생각보다는 양호하다라는 점이죠. 양호하다고요? 오늘 되게 플러스 값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보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뭔가 맞을 때까지 다 맞아서 아무리 선생님들이 때려도 이제는 고통이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나? 그렇게까지 라는 맞아보셨어요? 정도의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장 마지막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의 주말 여러 가지 각 증권사들의 레포트를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를 간단하게만 요약하자면 네. 자, 마지막 터널의 마지막 장애물은 이겁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1월 말에 바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어닝 컨센서스 톤 다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마지막 하향하는 단계가 이번에 1월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성장입니다. 지금 반도체 지수가 올라오고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온 거는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한 이 하드웨어 업체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2차 전지는 계속 지금 톤 다운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뭐 LNF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삼성 SDI, LG 엔솔 등등의 이런 많은 종목들,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심지어 10% 이상의 역성장을 예상하는 와중에 오늘 주식 시장은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는 바는 스마트 머니들의 일단 잽을 한번 날린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급은요? 예, 롱머니 자금에 일단 한 번에 확 담을 수는 없으니 네. 2026년에는 생각보다 기저효과가 낮은 것들에서 먼저 먹이 사냥꾼들이 오늘 주식시장에 일부 투입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더 이상 안 좋을 거는 없다. 그리고 안 좋은 게 뭔지는 나 다 알고 있다. 시장은요, 내가 다 패가 까지는 순간 일단은 악성의 아주 악재에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지난 금요일 날 한한령 관련된 중국 관련 종목들도 바닥에서 세게 올랐던 것들은 오늘 실망 매물로 나오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이런 실망 매물이 오늘 세론 현상이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스마트 머니들은 이 현상을 줍줍하고 있는 세력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도체에 지금 막 환호하고 뭔가 지금 삼성전자 없으면 뭔가 지금 두근두근 마음이 떨리면서 포모 오죠. 포모 현상에 지금 사로잡히면서 네. 집안일도 잘 안 잡히고 회사 일도 잘 안 잡히고 맞아요. 화장실 화장실 저기 똥 싸면서 이렇게 뭐 3사로 4사로 해서 한 주라도 더 네. 사야 되는 네. 이런 약간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반대 느긋하신 분들은 안 좋은 것들을 한번 툭툭 한번 건드려보는 이런 굉장히 이 주식시장이 오늘 별로 뭐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야무적인 얼굴들 지금 기회들이. 보고 오늘 10시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물론 반도체가 네. 올 상반기에도 주도주 역할을 할 거라는 거는 자명한 그렇죠. 사실로 네. 여기는데 연말 연초 너무 가파르게 달리다 보니까 맞아요. 이걸 지금 이제 없으신 분들 혹은 비중이 우리 앵커님처럼 적은 분들 저요. 근데 어떻게 알았지? 사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사실 급하게 맘먹을 거 없죠. 급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오히려 좀 차분해져야 될 상황이 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이 일단 잠정 실적. 나와요. 네.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 또한 패가 너무 알죠. 다 오픈된 것 20조 같아요. 지금 나오죠.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한 생각이 하고 좀 걱정스럽긴 한데 어떤 면에서요? 반도체 지금 속도가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 올라오는 그 주가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을 그렇죠. 조금 좀 네.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워낙 삼성전자 장치 산업이니까 이 보통 PER보다는 PBR 밴드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또 PBR 또 고점에 살짝 닿으려고 좀 터치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배 PBR을 넘어서려면 물론 선행 PBR이겠지만 2.0배 PBR을 넘어서려면 역시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가이던스가 기존의 애널리스트가 전망한 것보다 더 서프라이즈한 결과값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졌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마 10명 중에 7, 8명은 언제 팔까를 고민한 거지 언제 더 담을까를 고민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엑시트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영역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주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살짝의 가격 조정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공백을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바이오가 좀 담을 것 같고 바이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굉장히 지금 기상도가 안 좋은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라든지 또 허재무 앵커님이 좋아하는 화장품이라든지 화장품 좋아합니다. 화장품 되게 좋아합니다. 아, 좋아합니다. 예, 네, 되게 망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수출 데이터 약간 좋잖아요. 제가 네. 좀 희망을 좀 드리자면 이번에 그 수출 데이터 지표를 보고 너무 어떤 느낌이 좋던데요? 들었냐면 이번에 관세로부터 화장품이 관세의 영향을 좀 받았던 부분은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데이터 굉장히 총량이 높아졌다는 거는 이게 단순하게 대미 수출, 대일 수출 데이터만 좋은 게 아니라 넌 US 지역에 나가는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맞아요. 점입니다. 그래서 중동이라든지 아시아권에 대한 수출 물량이 굉장히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국가의 이 다변화 전략이 특히 이 화장품 업체들에게는 2025년은 이 뭐랄까요? 약간 판정패를 했다라면 2026년은 좀 판정승할 수 있는 전략이 화장품 쪽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 NH 하우스뷰 공식적인 투탑은 APR과 어떤 실리콘2를 선정을 했거든요. 네. 물론 대형주 단에서는 아모레퍼스픽을 좀 선정을 했는데 다만 여러분들 좀 체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4분기는 실적 안 좋습니다. 아모레퍼스픽 4분기 실적은 안 좋은 이유는 약간 그 비용 처리할 게 좀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 비용 처리니까 4분기 실적 보시고 들어가셔도 된다. 그래서 2026년은 그로스 단에서는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들이 화장품 단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번 먹잇감을 노리는 전략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IT 장비들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 원희가 IPS 네.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역사적 밸류를 다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공정의 전환 과정에서 선전포고는 했지만 아직 수주를 공식적으로 어나운스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캐펙스 투자와 어느 정도의 수주를 줄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건 아니고 다 기대감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즉 삼성전자가 3% 빠지면 얘네들은 한 10% 빠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체감 정도의 어떤 실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변동성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으나 네.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 덜 올랐던 소재주 단이 좋은 거고 그리고 만약에 글쎄요, 소부장에서 만약에 고른다라면 지금 간밤에 보면 ASM 홀딩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어닐링 장비 쪽에서 어떤 모멘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노광 장비 쪽에서 쭉 밸류체인 연결하면 이오테크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한번 종목 교체를 해보는 그러니까 전공정에서 약간 후공정단에서 이쪽으로 한번 좀 전환을 해보는 것도 반도체 전략에서 약간 작은 섹터에서 작은 섹터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렇게 옮겨가는 전략은 필요한데 약간 밸류에 좀 부담이 있는 종목들은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해보는 바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박지원 부장님께서 네. 저 주말 사이 있었던 그 베네수엘라 관련한 변수, 그리고 베네수엘라, 예. 매크로 변수 그리고 수급 관련해서 쫙 맞아요. 내용을 전해 주시려고 네. 많이 준비하셨는데 자료가 지금 엄청 많아요. 오늘 시장이 네. 워낙에 급등하다 보니까 다들 오늘 같은 그게 자료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이 급하신 투자자분들을 네. 위해서 먼저 이제 전략을 쭉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 이렇게 네. 말씀해 다만 주셨어요. 부장님 자료 중에 그래도 우리가 연초에 새해 좀 눈여겨봐야 될 거 있으면 몇 장만 좀 보여주세요. 일단 보기 전에 네. 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단 고용 지표가 일단 중요할 거고 네네. 물가가 중요할 건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베네수엘라를 왜 이렇게 공격했을까요? 원유 에너지 원유 아니에요? 명분은 먼저 처음에 마약 얘기했고 그렇죠. 부정선거 얘기했고 근데 결국에 이제 속내에는 네. 그 원유 갖고 싶은 거 그거 원유- 다 이제 알고 있잖아요. 원유 갖고 싶은 거 그걸까? 아니에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에너지 패권 아닌가요? 잘 보세요. 어.
바이든하고 트럼프 붙었을 때 당연히 트럼프 이겼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왜 졌죠? 경제를 살리지 못해서. 그런가? 저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 물가 잡지 때문에. 못해서. 물가 뭐죠? 그러면 자 보세요. 바이든 정권 때도 주가 그때 좋았고요. 경제 성장률 3%대였어요.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은 성적표는 나쁘지 않았다. 그럼 유권자들은 바이든 선택해 줘야지. 근데 바이든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 바로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평가는 인플레이션, 물가 못 잡았잖아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나오는 순간 물가 잡아줄게. 그러면서 했던 건 관세, 그 다음에 유가. 뭐 연준도 공격하고 야 물가 너 금리 안 내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번에 뭐 버지니아나 여러 가지 뭐 이번에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선거를 했을 때 공화당이 다 대패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겼죠. 그죠 민정이 네. 있어요. 아니 지금 주가 지수가 굉장히 지금 사상 최고치의 미국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AI가 불러온 작은 공이긴 하지만 어쨌든 성장률 계속 3% 이상으로 지금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형태로든 이 행정부, 이 미국 정부를 탓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화당의 승리가 맞는데 졌어. 이유는 역시 물가 못 잡았기 때문에. 인플레.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음. 물가다.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 트럼프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일상생활과 관련된 관세를 다 철폐 또는 유예를 하려는 전략을 막 카드를 막 내려고 합니다. 맞아요. 트럼프가. 네. 파스타, 뭐 인테리어 소품.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가 이제 네. 11월 달 11달 남았습니다. 아, 뭐부터 해야 될까? 일단 물가부터 잡아야 되다. 물론 여러분 이제 그 뭐 졸트 고용소 뭐 고용 보고서 나오면 아마 이제는 good is bad가 나올 거고 좋게 나오면 시장 망가질 거고 bad is good이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안 좋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고용이 깨져야 그렇죠. 시장이 좋아할 거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1월 달에 또 우리 연준 위원이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하는 계속 스탠스로 갈 건데 네. 3%까지는 계속 내려가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누를 거니까. 그러면 금리를 왜 내리지? 왜 내릴까요? 연준이 계속 연준을 왜 압박을 할까요? 금리를 내리라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인데. 네. 그럼 3%까지 좋아. 도래했다고 쳐요. 네. 그럼 3% 언더로 인하를 하는 거를 아무리 친 트럼프 연준 위원인들 하더라도 3% 이하를 용인할까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잖아요. 참 물음표이긴 합니다만 일단 중요한 건 베네수엘을 공격한 이유는 결국에는 중간 선거를 위한 하나의 포석이었다라는 거고 결국 뭐 미중 간의 어떤 그런 노이즈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합니다. 뭐 베네수엘라가 중국한테 약간 돈을 좀 대출을 받고 뭐 원유를 생산해서 원유로 갖고 뭐 이런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걸 끊기 위해서 베네수엘 공격한 건 아니었고 원래 작년서부터 베네수엘라 미국과 관계는 서로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없었던 거고 사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뭐 철강석 매장량 짱이고 뭐 원유 매장량 짱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전체 생산량은 좀 적더라고요. 전체 네. 생산량이 딱 1%.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미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미국 시장이 얼마나 스마트하냐면 이게 간밤에 금요일 시장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급등한 종목들 몇 개 이렇게 쭉 작게 나래비를 세워 보면 뭐죠? 뭘까요? 재건 관련된 종목이 뭐죠? 재건? 미국이에요? 기업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그런 기업이 재건? 있다고 하고 네. 저희 찾아보겠습니다. 뭐 재건 관련 네. 종목들도 좀 올라왔고 뭐 원유 관련된 그런 종목들 좀 올라왔고 이런 건데 결국 뭐 쉐브론도 좀 올라온 것도 좀 있었고 사실 약간 시장이 캐터필러도 좀 올라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시장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미리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중요한 건 물가다. 물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에너지 가격과 주거 비용인데 네. 여기 점점 에너지는 유가가 포함된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하향합니다. 저희는 중립적인 의견 계속 유지할 거고 네. 아니 뭐 베네수엘라 뭐 인프라 설비 해가지고 뭐 원유 결국 생산을 많이 할 거니까 공급 과잉 아니겠습니까? 결국 유가는 점점 중장기적으로는 우하향한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떨어질 거예요. 네. 그리고 주거 비용도 점점 떨어지는 상황. 그렇다면 물가는 떨어지는 상황.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네. 좀
좀 줄이고 장표를 좀 그러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네. 대통령이 본인의 중간 선거를 위해서입니다. 유권자들을 잡기 위해서 네. 물가를 좀 낮추는 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원유 관련해서 그렇죠. 계속 컨트롤에 네. 키를 쥐려면 베네수엘라를 또 이렇게 어쨌든 생산량은 적어도 지금 얘기하는 게 생산량 적은 거 그거 다 정부 탓이다. 베네수엘라 그렇죠. 정부 탓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입을 개입하겠다. 하겠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다 주겠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트럼프의 마음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뭐가 멀로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로주의라고 이름이 붙어졌잖아요. 네. 걱정되는 거는 이게 다른 나라, 그러니까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콜롬비아라든지 이런 나라에게 미치는 얘네들한테도 진짜 공권력을 할 건가에 대한 걱정도 좀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는 비용 대비 효익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산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중론의 생각인 거죠. 네. 뭐 떨고 있는 나라들은 뭐 멕시코가 좀 그나마 좀 살살 떨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멕시코 자체도 비용 대비 그러니까 그 뭐 공권력을 발휘해서 얻어들이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당장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도미노식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 어차피 이제 뭐 돌로주의든 뭐든 트럼프의 뭐 욕심은 사실 뭐 에너지다, 원유다, 뭐 패권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댓글로 굉장히 많이 달아주시는데 저는 그 화살이 당연히 중국을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원유에 대한 가장 많이 수입을 하던 나라도 중국이었고 그거를 맥을 끊는 거고 남미에 대해서 건들지 마. 여기는 그래도 우리 이웃들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가 약간 트럼프의 의중인데 예. 그러면 이제 패권 전쟁이라든지 음. 근데 여기에 또 명분을 줬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그럼 아니죠. 대만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트럼프의 속내를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중간 선거 가기 전에 지금 하나씩 약간 유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정책을 취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네. 중에 또 두 번째가 중국에게도 당분간은 관대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계속 약간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건드릴 수는 있을지라도 직접적으로 중국을 강하게 터치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시 얘네들이 지금 내세우는 것 중에 가장 원 카드는 뭐예요? 관세입니다. 또 그래? 그럼 나도 치고받고 하다 보면 다시 물가에 대한 스파이크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이거 내가 바라는 건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약간 꼬리를 내릴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유권자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야, 나는 아직 중국에게 내가 아직은 위야라는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장 염려하는 거는 물가거든요. 여러분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싶은 게 저는 가장입니다. 그런데 일편에서는 중국한테 지금 꼬리 내리는 거 아니에요라는 것들은 보이는데 이거는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좋습니다. 방산이 크게 뭐 영향을 받거나 뭐 이런 섹터는 아닐까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예민하게 오늘 굴지는 그러니까요. 않는 모습입니다. 네. 예. 뭐 미장에서는 로키드 마틴이나 G 네.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오르긴 했는데 뭐 우리 네. 시장에서는 사실 뭐 이미 장악을 해 놓은 상황이라서 맞아요. 네. 크게 방산주들이 움직이는 것 같진 않은데 뭐 어떻게 뭐 장표라도 유동성 한번 보여주세요. 뭘 봐야 돼요? 유동성 뭐 오늘 회색 코뿔소 장표요? 키워드 다양하게 아. 가지고 오셨는데 뭐 장표는 저는 뭐 일단 뭐 이런 거죠. 회색 코뿔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코뿔소. 그러니까 네. 학습 효과입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들 쭉 적어봤지만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뭐 AI 기업에 대한 수익성, 재무 건전성, 대법원 판결, 뭐 연준의장 교체, 뭐 물가 우려, 뭐 일본 얘기, 뭐 중간 선거. 원달러에 대한 환율과 달러 인덱스의 흐름 추이 이런 것들 막 걱정이 많은데 네. 일단 이 회색 코뿔소에 대한 학습 효과라고 하는 거는 예견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2026년에 하나씩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2026년에 미국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합치가 됐고요. 네. 다만 지금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수거든요. 지금 벌써 삼성전자 하이닉스 효과 때문에 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저희 NH가 가장 세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밴드 보시나요? 상단이 밴드 얼마였어요? 상단은 5,550. 올해? 오, 네.
하단은요? 하단은 그냥 4,000인데요. 와, 4천은 안 깨진다. 근데 5,550까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센. 그러니까 현대차 증권이 저희랑 같이 5,550을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5,100, 뭐 5,200. 보통 이제 올해를 상고하저로 예측하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대부분. 그렇죠. 네. NH는 그러면 5,500이라는 숫자가 언제 이렇게 목표치가 될 거라고 3분기? 아니요. 2분기? 여름 바카스. 그래요? 바카스. 굉장히 그러면은 네. 상반기에 뭔가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열매를 과실을 잘 따먹자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5,500을 터치해서 다시 또 내리막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어서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2분기까지는 약간 넌 US 지역에서 투자를 잘 하다가 그 흐름을 약간 미국 쪽으로 역시 다시 돌아가는 흐름들. 네. 그러면 다시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00 한 초반대까지 1,450원대까지를 한 1, 2분기 밴드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조금 원화에 다시 약세를 또 전망하고 있는 전체적인 환율의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회색 코뿔소의 학습 효과 요 그래프를 좀 이용하시면 적절하게 투자 활동하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결국 K 저는 디스카운트? 제가 나온 이유는 기승전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종목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은 또 티키타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2월 이제 개편이 일어나면 저희 이제 종목 상담을 좀 더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저희가 좋겠어요. 2월에 원래, 개편하기로. 맞아요. 제가 그래요? 저만 빼고 지금 저는 개편이 안 되죠? 제가 같이 하는 거죠. 함께 제가 하는 실험을 해봤거든요. 네. 증권사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스팸 문자 같은 거 보이실 때 다 읽으세요? 아니요, 그냥 아니고요. 넘기죠. 차단 누르든지. 그냥 뭔가 이렇게 보다 스팸이구나 하면 넘겨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증권회사 보니까 뭐 컨텐츠 저희도 사실 영상 컨텐츠 지금 라이브로 하고는 있지만 네. 증권사도 영상 컨텐츠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뭐 종목이나 섹터의 어떤 컨텐츠가 만들어져서 고객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네. 네. 얼마를 터치할까요? 몇 프로를 터치할까요? 한 아마 10%? 10%. 10%. 저도 한 20%? 20%. 관심 있으신 분들 누르겠다. 1%? 그냥 스팸으로 1% 보는구나. 밖에 안 완전 광고로 보는 100명 중에 1명. 사실 문자를 그런- 많이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네. 어떤 거?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영상 컨텐츠를 주잖아요. 몇 프로? 그거는 30%. 그럼 많이 30배가 올라오네요. 오르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거나 네. 내가 이번 주에 산 종목에 대한 영상 컨텐츠가 만약에 딜리버리가 되면 네. 그거는 본다는 거지. 반갑지. 근데 내가 관심이 없는 거를 아무리 박지훈 제가 아무리 상승용장이라고 해도 떠들어봤자 관심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이 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다 제각각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뭐 어떤 얘기를 추천 종목을 하든지 아마 관심 종목 뭐 이렇게 어나운스를 해도 이게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아예 다음에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같이 티키타카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네. 해보는 좋아요. 바입니다. 어쨌든 자 2026년 1월 K는 이제 작년에 디스카운트에 아주 고질병을 겪다가 이제는 좀 프리미엄을 좀 얻는 그런 네. 구간이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주식을 팔 때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삼성전자가 좀 더 업사이드가 있는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하이닉스랑 비교해서. 지금 이미 단기적으로 엄청난 업사이드가 나오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는 지금 저희는 공식적으로 15만 5천 원까지는 보고 있으나 이번에 1분기 성적표 보고 2분기 컨센이 어떻게 형성된지에 따라서 목표가를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네. 자, 파운더리와 낸드, 뭐 낸드에서 뭐 아시겠지만 뭐 엄청난 미국 쪽에서도 또 일본 쪽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관련된 종목들, 뭐 샌디스크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뭐 아썸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워낙 좀 쩔어 있는 그 섹터가 또 파운드리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충분히 한번 기회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바이오는 아시겠지만 일단 금요일 날 전부 다 제약바이오가 우울 무두였지만 네. 사실 셀트리온만큼은
아, 셀트리온 셀트리온만큼은 제약바이오의 자존심을 지켰다. 11%나 급등했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셀트리온의 그 자존심을 지켰던 그 근거는 결국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실적이었다라는 부분인데 기존의 컨센 대비해서 3천억 후반대에서 4,670억이라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제약바이오가 실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이제 바닥이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줬고 오늘도 아마 분위기는 괜찮게 흘러가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삼바 여전히 뭐 계속적으로 뭐 5공장, 6공장, 7공장의 어떤 공장 돌아가는 흐름들 여전히 긍정적인 빛. 그다음에 R&D 효과들, 신약 관련된 모멘텀은 역시 좋고 CMO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할 것이 없다. 네. 좋습니다. 가져가야 되는 전략이고요. 아, 이게 좀 변수인데요. 알테오된 이정상장 효과라는 것들도 있고 뭐 에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또 ABL 바이오의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유지하다라는 뭐 포지션을 유지시켜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주가 이제 변수인데요. 우리나라가 사실 지수가 이렇게 레벨업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정책적인 어떤 효과가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지주는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한전 좋죠, 여러분? 너무 좋아요. 아까 네. 뭐 5% 뭐 넘게 원전주가 다 올라갔었는데 좋긴 하지만 예, 지난 한전이 좋아요. 금요일 날 그래도 드라마틱하게 미국 시장에서 SMR 관련 종목들이 죄다 급등해 줬기 때문에 역시 국내 시장에서 역시 형 노릇을 하고 있는 네. 두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역시 강하게 올라와 주고 있고 한전도 물론 전기세 요금에 대해서는 1분기가 조금 톤 다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2026년에는 전기세 요금이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다. 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원전이겠죠. 원전의 수준은 2026년에 기대감이 뿜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당이 나오니까 관련 종목들은 삼성물산이겠고 SK 스퀘어겠죠. 그런 네. 것들 생각해 보셔야 될 거.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여기 안 적어 있지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현대차 현대차.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보다는 이제 로봇이죠. 그렇죠. 저도 로봇 쪽으로밖에 로봇이죠. 지금 요즘에 근데 여도원 앵커님 말씀하시고 보니까 현대차 없네요. 저요? 네, 없죠. 아, 관심이 저는 없죠. 네. 현대차 네. 운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니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그랜저 하이브리드. 엄 심지어 저는 아, 그래요? 지금 어. 현대차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현대차에 이제 자체 콘텐츠에 함께하면서 저는 또 현대차의 콘텐츠도 함께 하고 미래 계시고. 기술력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데 음.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현대차는 앞으로 로보틱스에서 그리고 그 자동화된 네, 맞아요. 피지컬 공장으로 AI? 예, 공장으로 뭐 네. 스마트 팩토리로 일 내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좀 있으실 것 네. 같은데 부장님. 네, 그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선 중에 하나는 계속 전기차를 계속 갖다 대려고 하시는 에이,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피지컬 AI 관련되고 또 현대차와 또 우리가 또 기억에서 좀 잊었는데 네. 또 치킨 젠슨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잊어버리면 안 우리 됩니다. 치킨에도. 깜포 네. 해동 그냥 한 거 아. 아니죠. 그렇죠. 또 굉장히 비싼 맞습니다. 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라는 그 키워드는 현대차를 떠올려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현대차는 지금 전기차로 접근해야 될 종목이 아니라 물론 사업 이익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지금은 2026년은 전기차의 성장률 보지 마시고 중요한 건 하이브리드 판매 데이터를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판매대가 되고 있지라는 것들을 좀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프는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현대차의 내부적인 KPI는 야 이번에 올해 하이브리드 차 미국에서 얼마 팔 거야? 이게 하나의 큰 장표로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곧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현대차,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기아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아차 공장이 멕시코에 또 쫙 세팅되기 때문에 미국에 멕시코 건들면 좀 기아가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일단 현대차와 현대 모비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뭐 미미 무백스는 이미 뭐 올라와 날아가 있고 있죠. 네. 글로비스도 네. 뭐 지배구조 관련해서 글로비스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아, 그래서 올해 상장하나요? 해야 되는데 원래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만약 그게 되면은 아마 이번에 아마 중국에서 IPO하는 로봇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얼마의 밸류를 받았는지도 여러분들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현대차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로봇 테마 여전히
뭐 이거는 뭐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거고 5번이 좀 변수입니다. 오늘 아마 네. 우주 테마에서 차액물이 좀 나와 있을 겁니다. 우주요? 네. 아침에는 엄청 다리던데. 아마 약간 뭐 윗골이 달리거나 아마 음봉이 좀 나온 아, 종목들이 그러네요. 있을 건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하는 욕심이 좀 있을 거고 아마 내일부터죠 CS 네. 네. 오늘 그렇죠. 밤 오늘- 1월 5일. 오늘 밤인가요? 연설도 있죠. 그래서 네. 저희 NH 직원들도 아마 지금 CS 투입을 하러 지금 맞아요. 이혁진 처장 가 있죠? 네, 뭐 네. 이혁진 그리고 또 우리 뭐 자산관리 컨설팅부에서 2명 출연하고 또 리서치부에서도 좋다. 가고 네. 그래서 아마 관련된 자료가 또 갔다 오면 네. 아마 아침에 투자해서 이 시간에서 아우, 너무 좋다. CS 관련 후담을 좋습니다. 네.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포기할 수 없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또 우주 관련돼서 스페이스X 관련돼서 이거 여러분 아시죠? 미국이 네.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저 대통령을 어떻게 저렇게 생포를 이렇게 빨리 했을까? 드론으로, 21세기에 드론으로. 드론 누가? 날려가지고. 그럼 어디 있는지 알아낼까요? 그럼 그렇죠. 누가 투입합니까? 스페이스X가. 어. 이걸 또 명확하게 어떻게 행동 강령을 누가 해? 팔란티어. 팔란티어. 영화 같아, 되네. 영화. 삼성전자의 HBM4의 수율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린 저는 장본인이 저는 팔란티어가 일부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광고 네. 타임인가요? 광고 타임 들어왔습니다. 아, 들어왔습니다. 네, 말 좀 끊어달라고 지금 죄송합니다. 광고 네. 교소를 아니, 하셔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끊는다고요? 중간에? 바로 이어서 네.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네. 아쉽게 잠깐 끊다가 여러분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지금 심택이라든지 막 또 궁금한 부분들 개별 종목들 아, 예.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네. 2부에서 저희가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광고 타임. 네, 엉망진창 광고 타임 함께 하고 왔습니다. 내 방송 역사상 이렇게 네. 스무스하지 않은 광고 타임은 처음이네. 자, 우리 꿀준 부장 혹시 1부에서 못하신 말씀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고 네. 2부에 저희가 조금 관심 있는 섹터를 더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종목 얘기도 진짜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은 뭐 우주 테마는 뭐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몇 가지 얘기하셨습니까? 뭐 네. 인텔리안 테크도 봐야 되고 또 세아베스트 지주도 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벌써 그때 얘기하고 벌써 30% 이상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넌 이제 좀 내려가야 돼라는 질문을 주신다라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스페이스X가 뭐 이번에 뭐 상장하는 이거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스페이스X의 그 밸류체인 회사들과 실제 한국 기업들의 어떤 수주 일단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은 계속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또 위성 관련돼서 제가 인텔리안 테크 어떤 테마로 얘기한 적 1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YOY 몇 프로 성장을 했느냐라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세 자릿대 성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니에 대한 그런 담보는 충분히 주가가 반드시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바로 이분은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뭐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이게 1위 1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올랐네 기분 좋고 아, 그렇죠. 오늘 빠졌네 기분 우울하고 이러면요 사람 성격 망가집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집에 있는 쓸데없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네. 애가 무슨 잘못인데요. 애 학원 10분 늦어가지고 왜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냐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십시오. 네. 단기적으로는 그게 좀 영향이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세요. 기업의 성공과 주식의 성공 간의 상관관계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공이 그러니까 기업의 성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내가 이거를 갖고 가 마라. 이거는 내가 이 주식을 처음 살 때 그 전략 그걸 한번 초심을 떠올려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 보답을 받을 겁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이거 삼성 다시 GND. 한번 강조드립니다. 삼성 전기. 자, 지금 아까 이거 채팅창 보니까 약간 PCB 업체들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런 겁니다. 요약하자면 여기 보면 PER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기의 2026년 뭐 20배, 뭐 내년 거 따오면 한 16배. 이게 그냥 전통적인 기판 회사의 전통적인 PER 잣대 되는 겁니다. 얘는
15배. 세게 주면 20배. 그러면 적정 주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시총이 지금 20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맥스 줘봤자 30조짜리의 회사입니다. 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AI가 엣지화가 되면 결국 PCB 기판이라든지 유리 기판도 당연히 당연하고요. 얘네가 지금 누구랑 지금 뭔가 밀당할까요? 누구랑 지금 엄청 많이 지금 얘기를 많이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네. 맞아요.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지금 논의하는 중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로봇입니다. 로봇이에요? 그렇죠. 로봇의 저는 액추에이터에 관련돼서 삼성전기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오. 상당 부분 많이 진도가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로봇 회사 테마주 많이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 밸류체인 누가 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클로봇이 한번 콜라보 한번 한 적이 있네. 그럼 클로봇이 테마주 대장이 되겠죠. 저 그런 것보다 진짜 로봇을 잘하는 회사는 업력이 긴 회사가 잘한다니까요. 현대차가 잘하고요. 삼성전기가 잘할 겁니다. 왜? 삼성전기가 원래 얘네가 하는 건 뭡니까? 카메라 모듈이에요. 그렇죠. 카메라 모듈이면 당연히 이것도 잘하겠죠. 자화전자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삼성전기는 피지컬 AI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올해부터 할 가능성이 있다. MLCC 당연히 좋고 패키지 기판 좋다. 전반적인 사업 다 좋은데 모멘텀이 부과되는 순간 이거는 멀티플을 저는 30배, 40배 줘야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2차 전지랑 비교해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LG 엔솔이랑 삼성전기 비교했잖아요. 지금 LG 엔솔이 시총이 90조, 삼성전기가 시총이 20조, 무려 4배 차이. 그런데 영업이익은 지금 점점 삼성전기가 LG 엔솔을 향해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1, 2년 뒤는 전 LG 엔솔을 따라잡을 거다. 그러면 지금 100조짜리 회사와 시총 20조짜리 뭘 살래요? 전기를 사야죠. 전 전기 살래요. 사야죠. 전기 사실 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기 보셔야 된다는 거는 정말 일찍부터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여기서. 제가 작년에 작년 3월에 4월에 얘기한 게 효성중공업을 그렇게 네, 맞아요.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전력 테마라고 테마라는 거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저는 기승전 수주, 기승전 실적만 믿고 투자하라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고 2차 전지는 이제 악재 모아질 것 같다? 둔감해질 것 같다. 아까 말씀하셨죠. 둔감해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요 마지막 줄만 읽어보시죠. LG 엔솔, LNF 굉장히 공급 계약 해지 보셨죠? 네. 주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과거 실적에 반영된 수주권이기 때문에 향후 추정치 변화 없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터널을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멘텀 뭔데요? 적어놨습니다. ESS 신규 수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2월에 유럽, 중국의 FSD 승인 가능성, 그 다음에 3월에 인터 배터리 행사가 있고요. 4월에 테슬라 사이버캡 양산이 있고요. 뭐 11월 저기 멀리는 있지만 중간 선거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정책적, 섹터별, 기업별 모멘텀들이 하나씩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기대가 없어. 기대감이 없어. 네. 이제 완전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역공 이제 들어온단 말이야 라는 스마트 머니들이 지금 이렇게 저 구석에서 노리고 있는 섹터가 저는 이쪽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이제 시작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저는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왜냐하면 자 제가 2년 전 레포트를 한번 찾아봤어요. 2년 전이요. 왜? 셀트리온은 작년에 주가가 1도 안 올랐거든. 정말 그렇게 자사주를 소각하고 하는데도. 제약바이오 저렇게 날아가는 시점에 네. 예? 저렇게 제약바이오들이 정말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거든요. 네. 아 근데 진짜. 셀트리온은 1도 안 올랐어요. 1도 안 오른 것 좀 몇 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박습권이에요. 셀트리온도 그랬고 물론 상반기 좀 올랐다가 계속 횡보했던 네. 유한양행 이런 거 유한양에. 유한양에. 오, 그러네. 이런 것들. 아 그러니까 진짜 답답하네요. 요런 걸 봐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셀트리온의 2년 전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는 어땠는지 한번 제가 다 찾아봤어요. 어때요? 지금 당장 사야 할 주식 셀트리온이라고 다 얘기했어요. 2년 동안 물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2년 전에 그 나온 레포트 근거들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가장 첫 번째 단어가
진펜트라였어요. 진펜트라. 자,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2026년에 이제 진펜트라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다. 원년이 조금씩 개선되더라고요. 네. 요걸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라릴리 공장에서 매출이 시작됐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시밀러 본업 좋죠? ADC 모멘텀 좋아서. 근데 중요한 건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보다 되게 좋았거든. 네. 근데 여기서부터 2026년에 전망은 더 밝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SK 셀트리온은 충분히 한번 조금 조정 받을 때 신규로 진입하셔도 되고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 홀딩 하셔도 된다. 저는 이 가격 대비 충분히 50% 이상의 네. 업사이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 만약에 이제 그 CDMO 쪽에서 삼바랑 셀트리온이랑 이제 경쟁 아닌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볼 때 어디가 조금 더 매력적? 경쟁이 안 되죠. 삼바가 당연히 당연히 큰데. 이만큼 규모에서. 올라와 있고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따라가는 주가 상승 측면에서는 혹시나 좀 다른 셀트리온이 문제이지 더 않을까?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바는 약간의 무게감이 좀 있는 거죠. 무게감이 좀 있는데 삼바는 좀 어떤 게 좀 필요하냐면 뭐 삼성 에피스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시밀러 경쟁 아마 사로 이제 아마 셀트리온이랑 비교가 될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공장의 신규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중요할 겁니다. 그게 가장 키포인트인데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시장의 눈높이가 인적 분할 상장하고 나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오히려 좀 때가 안 탄 셀트리온이 조금 지금 좀 자유로운 영역인 것 같고 충분히 주가 상승에 대한 룸은 셀트리온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삼바는 포기할 단계나 버려야 될 종목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투트랙 큰 종목에서는 이거 가져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작은 종목 입장에서는 저는 저번 주에 얘기해서 나와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 약간 에로 모멘텀이 있는 것들은 좀 단기적으로 봐라. 네. 얘기했던 것들이 뭐 넥스트 바이오 얘기했고 그다음에 한올 바이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 제가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기존의 에이벨 바이오나 그리고 비만 관련돼서 경구용 이런 종목들은 뭐 미국에서는 당연히 일라일리를 저희 탑픽으로 보고 있고 네. 국내 쪽으로는 저희는 한미약품 되게 좋게 보고 있고 D&D 파마텍 여전히 좋게 보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참고로 비만에 대해서는 여러분 포기할 그런 섹터는 아니니까 반드시 2026년에 끌고 갈 종목이 비만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연도에 상반기에 뭐 반도체 주도주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망 섹터에 바이오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정말 빛이 못 봐서 바닥 지금 암흑기를 걸쳐가고 있는 저가 매수 섹터로 이제 2차 전지를 보는데 맞아요.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 제가 기로 그러니까 말씀해준 것처럼 지금 이제 암흑기를 지금 걷고 있고 이제 뭔가 광명을 찾아서 떠나가고 있다 해서 모아가는 분들도 있고 아니 아직 확인도 안 되는데 굳이 이걸 투자할 필요가 있냐. 그렇죠. 좋은 것들이 기억이 눈에 안 보이는데 좋으니까. 하면서 이제 2차전지 외의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택의 영역인 것 같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2차전지 투자자분들이 워낙에 많고 시장 작년에 그렇게 좋았는데도 소외받았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디 올해는 뭐 그게 ESS가 됐든 아니면 추가적인 다른 모멘텀이 됐든 네. 좋아지는 숫자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숫자를 기대하기에는 좀 아직은 이르죠 상반기는. 숫자는 2027년부터는 성장이 YOY로 돌아섭니다. 7년. LFP가 양산되는 게 2027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26년은 역성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좋게 보면 마이너스 한 10%. 뭐 안 좋게 보면 마이너스 20% 역성장이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섹터의 분위기는 안 좋다. 그런데 그게 주가에 반영되는 시점이 저는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여지는 거고 저는 1월 말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살짝 잽은 좀 날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한 100만 원 있으면 네. 한 2만 원 정도는 한번 잽을 날리고 잠깐 싶어요. 200만 원에 2만 원이면 2%? 그러니까 여기 1억에 정찰 느낌? 그러니까 1억이면 있으면 한 200만 원 정도는 한번 잽을 날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차트를 볼까요? 네.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좀 이렇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봉의 모습인데요. 차트 보여줄까? 네. 오늘 보면은 양봉이에요. 지금 SDI가 5% 넘게 올라가고 있네요. 네. 하나 더 볼까요? 5.3%. 에코프로 BM을 한번 보죠. 네. BM은 양극재고요. 3.5% 오릅니다. 3.5% 올라요? 네. 그 차트 한번 봅시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올랐네? 오늘 오르네? 왜 오르냐면, 자, 가장 지금 2차 전지를 볼 때 어떤 분들은 이런 분석을 합니다. 에코프로 BM은 양극재야. 양극재면 가장 연관 있는 원자재는 리튬, 탄산 리튬이야. 탄산 리튬의 현재 가격 추이가 어떻지? 좋아. 오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재고단에서의 평가액은 플러스겠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공급기약 해지? 이거 다 2024년, 2025년 실적에 다 반영했다니까? 네. 오케이. 그럼 악재 소멸.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있어? 더 이상 해지할 건 없네? 오케이. 수주의 해지 악재는 일단 비끼고. 두 번째, 애널리스트 추정하는 실적시 전망치는 어때? 하향할 것 같아. 상향 절대 안 나올 것 같아. 어떤 미친 애널이 여기서 애널리스트가 에코프로 비하면 상향하겠어? 총대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확인하겠지.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 2분기, 3분기서부터는 확인하면서 어닝을 약간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추정해 보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니까 재고단 평가액은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닝이 꺾이는 거를 상쇄하는 게 바로 원자재 리튬 가격일 겁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 좋아요, 분위기. 그래서 지금 절대적으로 보면은 한 120에서 지금 지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 에코프로 비행이기 때문에 네. 하방이 아마 탄탄한 상황이 2차 전지에서 목격이 될 겁니다. 하방.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올라가도 뭐 이상할 것 없지만 그렇다고 올라가면 매도 얻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네. 편안하게 투자하실 거면 2월부터 편안하게 투자하시면 2차 잽을 그때 넣으시면 어떨까? 1차 잽 만약에 1월이면 2만 원 넣었으면 이제 2월 때는 3만 원 정도. 2만 원, 3만 원 너무 적지 않아요? 아니야, 100만 원 중에. 그러니까 2%, 3%니까 너무 그러면은- 2차 전지를 왜 사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어. 100만 원이 전체 투자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부 정말 2차 전지를 너무 사고 싶다 네. 하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죠. 조금씩은 비중을 지금 바닥권이니까 부장님 그럼 우리 내려갈 또 수 시간이 있다. 많이 없으니까 또 예. 새해 첫 방으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또 네. 2차 전지는 그 정도인데 음. 그러면은 요즘 뭐 새해 특집 많이 하잖아요. 올해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구성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가장 크게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바이오인지 아니면은 반도체를 일단 깔고 가시고 거기에 딱 어느 정도를 좀 싣고 가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 지수를 보니까 코스닥이 한 950이고요. 주가 지수는 한 4,400인가요? 네. 굉장히 높은 지형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ADR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보면, 여러분 상승 종목이 그렇게 많지 많지가 않아요. 그렇네. 않아요.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그렇네. 포모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곳곳에 아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종목 장세는 이어질 거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유튜브나 뭐 리서치에서 나오는 2026년의 대전망은 이렇게 대응하세요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아마 검색마다 다 나올 맞아요. 알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 허재무 앵커님의 이 질문에 그렇게 교과서적인 진짜 정말 제가 제일 얄미운 사람이 뭐냐면 수능 만점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까? 교과서에 충실했고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다라는 정말 한 대 쥐어받고 그냥 진짜 그런 게 어딨어.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좋은 종목을 찾아다니고 공부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일비하지 말자. 저는 뭐 업종, 뭐 종목 이런 거 중요하게 딱 답을 정하지 말고 그때그때 항상 투자는 문화다라는 것에 내가 나의 몸에 아예 길들이셔가지고 항상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의 모습처럼 살자라는 것들이고 그 투자는 붉은 말에 어떤 역동적으로 한번 강하게 한번 들이대라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고요. 들이대. 그런 것들은 여기 아침 투자든 뭐든 네. 우리 또 여도운 앵커님이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들을 수 있는 또 방송이 있거든요. 월모그 하잖아요. 월스트리트. 해외 모닝 시장의 브리핑. 전체적인 그림 한번 딱 스크린하고 그쵸. 그 다음에 곳곳에서 이제 투자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걔네들이 한번 얘기해보고 또 이왕이면 또 NH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하시고 또 우리 고객이 되면 우리 그렇죠. 또 네. 2월부터 또 오프라인 세미나 또 시작할 거 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많이 그때 합니까? 같이 또 우리 또 티키타카 하면서 종목 관리 좀 머리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네. 뭔가 올해 또 작년처럼
괜찮은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지금 좋습니다. 우리 닥터 K님께서 네. 3%에서만 그냥 놀아도 돈 번다. 하루 아유. 종일 노세요. 저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또 개편도 준비하고 이러고 네. 있으니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그냥 하루 종일 이거 틀어두시고 저희와 함께 호흡하면서 2026년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도훈 씨 오고 새해 맞이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반가운 소식이고. 제 역할이라기보다는 네. 시장에 관심이 더 많아지신 시장이 거겠죠. 좋잖아, 또 이틀 예. 했지만. 또 허재민 좋잖아요. 사장도 함께해 그렇게 주세요. 얘기하면 또 우리 홍선은 그냥 뭐고. 보고 싶어요. 우리 선희 씨. 선희 씨 저는 보고 싶어 친구예요. 지금. 저는. 친구예요? 네, 네. 저랑 동갑인 친구고 사실 이 업계 친구 만나기 되게 힘들거든요. 선희 씨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나이 커밍아웃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자꾸 친구라고 해가지고 미안해 선혜야. 네. 네. 친구야 보고 싶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우리 쿨지훈 부장님 보내드리고요. 다음에 나올 때도 또 여러 가지 종목 힌트 가지고 나오시고 기대하겠습니다. 상승의 어떤 기운 가지고 아유, 네. 나와주시길 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침엔 투자. 오늘도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좋아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일부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상반기 이 거래일밖에 안 지났어요. 네. 이번 주도 옵션 만기일도 있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있고 이슈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상승할 때 막 올라타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한 3분의 1만 사세요. 3분의 1. 아니면 한 5분의 1만? 내려갈 때 사야지. 오늘도 노은이 마음이 시키는 좋잖아요. 대로 하겠습니다. 좀 네. 알려주세요. 언제 사는지, 언제 파는지 좀 알려주세요. 눌림목에 네. 사야죠. 이렇게 매일 오를 수는 없어요. 그래요. 네, 네.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뭐 욕심내거나 마음 조급해하지 마시고 찬찬히 이 상승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좀 기대해 주세요. 네, 월요병 화이팅 하시고 저희 내일 또 10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